5월의 숲,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일부. 우리는 왜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가? 쉬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누워 있었고, 핸드폰을 봤고, 뭔가를 먹었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오히려 더 무거운 느낌. 이 감각 낯설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쉬었더니 더 피곤하네.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닐까? 이렇게 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더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쉬는 시간은 끝납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멈춰도 된다는 것을 몸이 아직 믿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뭔가를 해야 가치 있다고, 바빠야 성실한 거라고, 쉬면 뒤처진다고. 그 오랜 학습이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먼저 옵니다. 쉬는데 불안합니다. 쉬는데 초조합니다. 쉬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피로의 이유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림이 옵니다. 답장을 해야 합니다. 뉴스가 흘러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피드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오늘 뭘 했나 싶어집니다. 비교는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쉬는 시간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게 언제였나요? 핸드폰도 없이, 텔레비전도 없이,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꼈던 순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삶은 조용히 쌓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감각이 둔해집니다. 계절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5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멈추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진짜 쉰다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권하지 않을 겁니다. 더 잘 쉬는 방법도, 더 건강하게 사는 법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밤 이 목소리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쉬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잠깐 멈추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마음.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개미를 한참 들여다보거나, 하늘에 뜬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오래 바라보거나, 그냥 풀밭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점점 엄격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쉬고 있으면 안 된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이 목소리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2부, 숲으로 간 사람.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났습니다. 멀리 간 게 아닙니다. 그는 바로 월든 호수로 떠난 미국의 철학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 월든 호숫가에
손수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싫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속도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숲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호수의 안개를 봤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그런 곳에 사냐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거기 있는 거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라고.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지. 따로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하지만 당신도 어쩌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그 반복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통과하고 있는 건지. 그는 숲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지키려 한다고. 그래서 정작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쯤 다르게 살아봤을 때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속도를 바꾼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을 때 옆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발밑 흙이 어떤 냄새인지, 오늘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어딘가로 잠깐 사라지고 싶다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곳에서 하루쯤 있고 싶다고. 그것은 무책임한 바람이 아닙니다. 오래 달려온 마음이 잠깐 멈추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숲으로 갈 수 없어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가 시작된 겁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보낸 그 시간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깊이 살고 싶었다. 삶의 모든 정수를 흡수하고 싶었다. 깊이 산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들리는 것, 그것이 깊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무언가를 했는데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쌓입니다. 숲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건 대단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발밑에 흙을 느끼는 것,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맡는 것, 눈앞에 초록이 피, 이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사실 가장 오래 우리 안에 남는 것들입니다. 3부 자연 속에서의 시간. 5월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4월의 꽃들이 지고 나면 나무들이 앞다투어 초록을 채웁니다. 연두였던 잎들이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 색깔이 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집니다. 인간의 눈은 초록색의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살아온 몸이 아직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5월의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압니다. 아, 여기는 괜찮다고. 그 사이로 햇빛이 내려옵니다. 비스듬히 부드럽게 초록잎 사이를 통과한 햇빛은 그냥 내리쬐는 햇빛과 다릅니다. 부서져서 내려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서 그 빛이 땅에 닿으면 작은 빛의 점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초록잎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숲속에 한 번이라도 앉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꺼내고 싶고 사진을 찍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10분쯤 지나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느낍니다. 5월의 햇빛은 독특합니다. 여름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겨울처럼 차갑지도 않습니다. 딱 그 온도, 얼굴에 닿으면 눈이 감기는 온도, 그 햇빛 아래 잠깐 서 있으면 오랫동안 묵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어딘가에서 아 하고 작게 숨을 내쉬는 그 순간. 5월의 저녁도 특별합니다. 해가 길어져서 저녁 7시가 넘어도 하늘이 밝습니다. 그 시간의 빛은 노릇합니다. 노란 것도 아니고 주황인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색. 그 빛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조금 더 따뜻해 보입니다. 담장의 벽돌도, 가로수의 초록잎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도. 그 시간에 잠깐 서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빛 속에 있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도 힘이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을 냅니다. 그 겨울의 시간이 낭비가 아닌 것처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제 신경 쓰이던 일이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일 뭘 해야 하는지, 그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조금 멀어집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긴장을 조용히 가져갑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초록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조용한지를 느낍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고 나중에는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그 조용함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직 그 감각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5월의 아침은 특별히 이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새벽 5시쯤이면 이미 환해집니다. 그 시간에 창문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 차 소리도 없고 핸드폰 알림도 없는 그 시간. 공기가 다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맑고 서늘합니다. 그 공기를 한 모금 마시면 몸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꽃이 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속도로 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러 가는 건 자연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닐 거라고.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무는 당신에게 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물은 당신이 충분히 쉬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산은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고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입니다.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5월의 밤도 다릅니다. 낮에 초록이 품었던 햇빛이 천천히 식어가면서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창문을 열면 낮과는 다른 냄새가 들어옵니다. 풀 냄새, 흙 냄새, 어디선가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향기.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맡으면 이상하게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저녁,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그 시간, 그때의 공기와 비슷합니다. 그리운 것도 아닌데 코끝이 찡해지는 그 느낌. 당신이 오늘 밤 창문을 열고 그 공기를 한 번만 마셔본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릴 겁니다. 4부, 쉼의 본질. 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을 자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행을 가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이것들도 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쉼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칼로리를 계산하면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완전한 쉼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면 그 커피는 반쯤만 마신 겁니다. 쉼은 생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충전이 되어야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고, 기분이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쉼을 또 다른 일로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쉼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것만 느꼈다면 그것도 쉼입니다. 걸어가면서 오늘 5월 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하다고 느꼈다면 그것도 쉼입니다. 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결과 없이 그냥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냈나요? 잘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있었던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쉬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쉬는 것에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뭔가를 위한 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나갈 즈음에 창문을 열고 5월의 바람을 잠깐 맞아도 됩니다. 그게 오늘의 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멈춤이 회복입니다. 이것은 격언이 아닙니다. 몸이 아는 사실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는 순간이 있어야 다시 들이쉴 수 있습니다. 그 내쉬는 순간이 멈춤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 내쉬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충전하고 나서 다시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쉼을 다시 일하기 위한 준비로 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쉬는 시간에도 나는 지금 잘 충전되고 있는 건가? 이 정도면 됐나?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쉼을 방해합니다. 쉼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있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가 비생산적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조용하게, 조금 덜 바쁘게 말입니다. 5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마음. 숲에서 돌아온 그 사람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왔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고 그는 숲을 떠났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했습니다. 배울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들도 살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망쳤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속도를 찾은 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으로 갈 수 없어도, 일상을 버릴 수 없어도 그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밥맛을 느끼는 것, 퇴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조금 걷는 것, 저녁에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삶을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안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조금 달라진 자신이 보일 겁니다. 5월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셨으면 합니다. 창문이라도 열어서 5월의 바람을 한 번만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 바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딱 좋은 온도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왔기 때문입니다. 잠깐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멈추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나만 뒤에 남겨질 것 같고, 멈추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오늘의 이 피로감이기도 합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잠깐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에 지쳐서일 수도 있고, 그냥 조용한 게 듣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을 조금 돌본 겁니다.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5월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한번 마셔보세요. 창문이라도 열어서 5월의 바람을 한 번만 느껴보세요. 그 바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딱 좋은 온도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깐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만 느끼면 됩니다. 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됐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웠으면 합니다. 5월 초록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소리가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오늘 밤에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틴 당신에게 부디 조용한 쉼이 머물기를 바랍니다.